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부크럼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이고요. 책은 제목처럼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변 속에서의 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테두리 속에서의 나, 마지막으로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의 나를 차례로 알아가 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관계라는 것을 조금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외부의 명확한 인식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근차근 관계의 문제라든지 사랑의 마음씀의 어려움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그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지 않는 신발은 작은 상처만으로도 심한 고통을 줍니다. 이제는 발에 꼭 맞는 편한 신발을 신고 관계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결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문장에도 띄어쓰기라는 공백이 있듯 관계에도 사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람 그 자체보다 사람 간의 사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깊고 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보단 사람을 보기 일쑤입니다.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연인 간에는 오래 알고 지낸 이성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운해하는 탓이죠. 이도 사이보단 내 연인이라는 사람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를 보며 질투와 서운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보단 내 친구라는 사람 한 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있는 사이는 참 다양한 깊이를 가졌습니다. 난로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일 수도 있고, 작업실 의자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숨겨진 곳에도 서슴없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를 가늠해 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만을 봅니다. 사실은 사이를 가늠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오해가 생기고 괜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이해는 나올 수 없지만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이를 가늠해 준다면 조금은 유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사이는 곧 상황이고 과거이며 미래이고 거리입니다. 환경이며 삶의 일부이고 생업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가 아닌 내가 없을 때의 그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전부 그 사람의 삶이며 그러한 사이들이 모여 상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삶과 삶 간의 사이를 존중해 주세요. 사람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세요. 문장에도 띄어쓰기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듯 사람에게도 다 각자만의 사이가 있어야 온전한 삶이 됩니다. 띄어쓰기를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완벽한 문장처럼 들리듯 관계의 사이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어야 상대에게 온전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있는 온전한 문장처럼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이해만큼 관계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넓어질 테니까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평소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어진 인연들에는 크던 작던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이 결국은 소중한 하나의 관계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새삼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없는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없는 여유라도 내어주면서 맨 앞에 두는 것이다.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맘 쓰는 것이 아니다. 할 것들을 제쳐두고도 가장 먼저 마음 쓰는 것이다. 그것이 억지로 여유와 마음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도 바쁜 하루일지라도 생각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 밥 먹을 시간인 걸 알지만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먹은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예쁜 하늘을 보았을 때 찍어두었다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여유가 없기에 마음이 힘들기에 더 보고 싶고 기대고 싶어지는 것. 사랑 앞에서는 그 어느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덜 사랑했는가, 더 사랑했는가, 그 차이로 여유와 시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한다. 그 차이로 마음의 여유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할 뿐이다. 사랑은 다 쓰고 남은 여유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와 내가 하나됨을 느낍니다. 사랑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자연스레, 의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의심을 품기보단 아낌없이 사랑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없는 여유와 시간이 만들어지는 마법을 경험할 테니까요.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 편지를 써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쓴 편지에 상대가 감동해주지 않으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다. 나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풀어주려고 노력해도 풀 죽어 있는 상대의 모습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보다 나의 사랑한다는 표현에 익숙해진 듯한 반응이 더 마음 아프다. 먼저 데이트하자 말을 꺼내지 않는 것보다 내가 데이트하자고 했을 때 귀찮은 듯한 반응이 더 밉다. 대부분
사랑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주는 행위보다 받아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건네주었을 때, 또 그것을 상대가 알아주었을 때, 그때 행복을 얻는다. 신경 써주면 고맙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과의 사랑이 꽉 찬 느낌을 받는다. 내 마음을 한 뭉텅이 떼어내 주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특별하게 여기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상대에게서 주는 사랑의 풍만함을 누린다. 서로가 소중함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가 준 마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익숙해하지 않는 마음.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챙겨준 상대의 사소함을 알아주는 마음. 마음을 건네준 상대의 기대만큼이나 행복해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사랑을 시작할 때 잊게 되는 것. 사랑을 지속하며 잊어버리는 것. 마음을 떼어주는 것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에서의 익숙함은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을 풀 수 있게 도와주지만 자칫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가벼이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익숙함보다 진중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인형,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내가 듣고 싶은 말, 전부 나를 기준으로 세웠고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카페,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기 바쁜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언제부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는 삶보단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 전에는 좋은 것이 좋고 싫은 것은 싫다고 딱 구분이 되었는데 이젠 뭐가 좋고 싫은지 잘 모르겠다. 아니, 아는데 그걸 자꾸 모르려고 애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게 일수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좋아하면 득이 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곤 한다. 싫은 말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있기 싫은 곳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평소엔 입지 않을 불편한 옷을 쇼핑하는 내가 있었다. 무던히도 싫어하는 것들이 점차 나의 삶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기적이거나 못나거나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에 내치는 순간 앞으로의 삶에 득이 될 게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하려고 애를 쓴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어른이 가진 그 자유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른처럼 보이고 싶고 또 어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어른처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밤늦게 돌아다녀 보고 싶기도 했다. 어떠한 시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했던 어른과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것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내가 있었고 상상해왔던 어른과 다른 나를 보며 허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어른이라는 자유를 꿈꿨지만 오히려 어른이라는 족쇄를 찬 격이었다. 지금 내 기준에서의 어른은 허울뿐인 자유이다. 이것이 어른으로 사는 삶이자 어른으로서의 방법이라면 시간을 되돌아가 그간 어른을 동경해왔던 어린 나에게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언제가 되어도 지금처럼 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없는 너 자신을 살아가라고. 꼬마였던 작은 나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더디게만 가던 시간은 이제 그 흔적을 뒤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흩어진 흐름은 나를 내 자신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빼앗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쉼표를 갖고 가끔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목소리가 투명한 나로 살았던 어린 시절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은 먼저 나의 주변을 알아가고 차츰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 순수하게 빛나는 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던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은 방향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앞으로 더욱 빛날 자기 자신을 꿈꿔봅니다.